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신경을 안 쓰니까. 자, 2008년보다 지금 더 심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증시 긍정론자 중에 이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안녕하세요, 효키랍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날짜죠. 한국 날짜로 어제인 2020년 3월 16일 한국은행이 긴급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요, 0.75%로 역사적인 어떤 저점을 기록하게 됐죠. 자, 사실 근데 금리 인하 폭만 보면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실망을 좀 했어요. 근데 좀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그 뒤에는 굉장히 강한 힌트가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까지 연결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하고 계신 분들도 꼭 이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대 우리나라 임시 금통위가 몇 번 있었나 제가 살펴봤더니 딱 3번 있었더라고요. 어제 포함해서. 자, 볼게요. 자, 한국은행의 역대 금통위입니다. 보시면은 2001년도, 그리고 2008년도, 그리고 2020년도 어제까지 포함 3번 있었는데 각각 이유는 2001년도 9월 19일 날 한 이유는 9.11 테러죠. 그리고 2008년도 10월 27일은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20년은 코로나19 그리고 유가전쟁이 있었죠. 자, 그래서 각각의 임시금통위를 열었을 때 2001년도 9.11 테러가 있었을 때는 0.5%포인트를 한 번에 내렸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0.75%포인트, 아무래도 상황인지라 내렸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16일 바로 어제는 0.5%포인트라는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각각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얼마 정도 퍼센티지가 하락했는지 요걸 좀 보셨을 텐데요. 그럼 각 시기에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기별로 2001년도 9월 19일, 2008년도 10월 27일, 뭐 3월 16일은 이제 지금 아직까지 지나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됐으니까 2001년도, 2008년도에 한국은행의 임시 금통위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차트를 한번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요, 2001년도 9월 19일 임시 금통위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보시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동그란 원 보이시죠? A 지점. 자,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는요, 임시 금통위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0.5%포인트라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9.11 테러가 있었던 이제 그 시기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쭉 지수를 이제 말아서 올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점이 463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고점이 950포인트니까 거의 지수를 2배를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수를 거의 더블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기가 2008년도 10월 27일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 10월 27일 금통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7일 날 금통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최저점을 찍은 게 언제냐? 2008년도 10월 27일이에요. 정말 최저점을 찍은 날 임시금통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지수가 확 반등을 했고 다시 물론 내려오긴 했지만 이 정도 저점을 깨지 않았고 그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 지수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쫙 랠리를 뽑죠. 차트를 좀 더 이제 펴서 보시면은 2008년도 저때 이후에 랠리를 쫙 뽑아서 저점이 892포인트인데 저점부터 고점까지 보시면은 역시나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좀 놀랬어요, 저는.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은 야, 한국은행 임시금통위 타이밍 죽이는데? 야, 이거 완전 시장 바닥 아니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원하는 완전 시장 바닥권. 야, 이 상황에서 금통위를 했네? 임시금통위를 했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뭐 제가 오늘 하루에 방송 켰더니 방송에서 이걸 언급한 사람조차 없더라고요. 왜? 그랬습니다. 임시금통위를 역사적으로 3번 했는데 앞에 2번 했을 때 처음에는 지수가 2배 올라왔고 이때는 지수가 3배 올라왔고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신경을 안 쓰니까. 자, 그러면은 그 이후 이제 한 3년 정도 랠리가 나왔었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지수가 이제 3배가 올라갔죠, 2008년도는. 자, 그러면은 물론 두 기간 내 뭐 물론 차이가 있긴 있어요. 앞에는 바로 거의 뭐 금통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2001년도는 이제 시장을 끌어올려왔고요. 바로 끌어올렸고 거의 직수적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08년도는 조금 한 몇 달 쉬다가 바로 치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최소 2배 이상 시장이 급증했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때 당시에 연준은 어땠을지 그리고 연준은 어떤 전략을 취했을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화면은요.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에 미국 연준이 했었던 1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키리스크에서 뽑아온 자료인데 보시면은 2008년도 12월 25일 날 FRB는 1000억 달러 규모의 GSE죠. GSE와 5천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하고 탈프라는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에 2천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2008년도 12월 16일 날 선언문을 통해서 기금 금리를 종전의 1%에서 0%에서 0.25로 대규모로 확 낮춰버리는 거죠. 이와 함께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해서 통화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양적 완화로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라고 나왔죠. 보면은 이번이랑 미국은 되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저께 미국이 7천억 달러라는 자금을 푼다라고 얘기하면서 양적 완화라는 표현 안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 했다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QE라는 어떤 그 멘트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아요. 보면은 처음에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금 투입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이게 양적 완화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한 달 뒤에 얘기를 하게 돼요. 요거 참고하십시오. 지금 이번에 7천억 달러 붙는 거 이거 양적 완화라고 연준은 얘기한 적 없어요. 양적 완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 QE라고 연준에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도 1월 28일 날 FRB는 장기채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 시장이 기다렸던 거는 뭔가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언제부터 시작한다 해서 바로 빵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냥 추진하겠습니다. 톡 던지니까 그 이후에 시장이 되게 애매해졌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2달 정도 후에 FOMC는 앞으로 6개월 동안 3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를 직접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2차 양적 완화는 2010년도 1분기에 끝났으며 총 1조 7천억 달러가 투입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기를 그대로 이때 당시에 HTS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지금 그 시기를 제가 네모 박스칸 쳐가지고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잘 보세요. 보시면은 A, B, C, D 네 번의 시점이 있죠. 첫 번째 시점에 1000억 달러 정부 보증 모기지 채권 그리고 5천억 규모의 MBS, 2천억 규모의 탈프 대출의 한 프로그램이죠. 탈프 요거를 진행한 게 A 시점이었어요. 그 이후에 지수가 좀 반등을 했죠. 그리고 B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기존의 1%에서 이제 0.0에서 이제 0.25%포인트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로서의 공식 선언을 하고 나서 지수는 확 반등을 해요. 근데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그 다음에 바로 딱 양적 완화로 전환을 했다. 근데 여기서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1월 달부터. 그러다 지수 쭉 밀리죠? 쭉 밀립니다. 안 되겠으니까 C점 돼가지고 이 C 시점 돼가지고 FRB가 장기채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시장이 뭐야? 추진도 아니고 예정이야? 얼마 한다는 거야? 언제부터 한다는 거야? 패닉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수가 계속 떨어집니다. 쫙 밀려요. 훅 밀립니다. 훅 밀려요. 결국 최저치를 찍고 반등하는 시점쯤에 소문을 내죠. 자, 이제 곧 발표한다 소문을 툭툭 내는 거죠. 그리고 기대감만으로 지수가 올라온 상황에서 6개월 동안 3천억 달러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 그죠? 이 이후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자, 여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그때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얼마나 어렵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이때 거의 뭐 지수가 거의 수직 하락하죠? 수직 하락하는데 지금처럼 하루에 막 12%씩 13%씩 밀린 적은 없었어요. 이때 볼게요. 이때 종가 기준으로 4%, 이때 종가 기준으로 1% 정도 밀렸고 이때는 뭐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죠. 저점이 마이너스 8%였는데 3%까지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날 5% 빠졌죠? 그 다음날 좀 많이 빠졌다. 이거는 한 7% 빠졌네요? 그것도 빠지고 뭐 있어 또? 없죠, 그 다음에는. 없어요. 6% 빠진 거, 6% 빠진 거, 6% 빠진 거, 없죠? 하루에 지금 어저께 얼마 빠졌냐? 어저께 한 12% 빠졌나? 이랬던 적이 없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하루에 10몇 프로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이게 오버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번이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공포감이 더 극대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 이슈 하나였다면은 이번에는 코로나19, 유가 분쟁, 미중 무역 협상 잔챙이 후속 어떤 영향론도 그 정도의 세 가지 이슈 모음이에요. 당시와 지금이 전체 하락률 부분에서는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죠?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인데 그때는 뭐 반토막 났으니까 1400포인트에서 거의 600포인트 갔으니까 반토막 났잖아요. 전체 하락률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은 상황이긴 한데 단기의 급락률은 이제 지금이 훨씬 더 높으니까 어쨌든 뭐 비슷하다 보고 그때 당시에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카드를 두 개를 다 같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양적 완화라고 말은 안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자금과 금리 인하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이 사실은 모든 조건이 같은 상황이에요. 모든 조건이 같은 상황입니다. 비슷하죠? 오히려 근데 그때는요 세계 경제가 완전 무너진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그때 막 제2의 IMF 얘기 나오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막 미국의 저쪽 그 서프라임 쪽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우리나라 증권사나 은행들 어디인지 막 살펴보고 증권사 뭐 무너지 어차피 난리 났을 때였거든요. 저 때. 근데 아니었죠? 전혀. 그 상황은 지금보다 저 때가 훨씬 심각했어요. 근데 저 때보다 오히려 일간 하락률은 지금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2배. 아니, 12%, 지수가 12%, 13% 밀리는데 할 말 다 했지 뭐. 네, 그런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보면은.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충분한 자금 불출을 통해서 그 이후에 급등 랠리를 만들었죠. 만들었고, 그때 턴한 이후에 지수가 거의 최근까지 미국 지수는 급등을 했다. 상승을 했다. 상승기를 맞이했다. 라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닌 수준이잖아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 고점 달성 이후에 사실은 이제 끝났다라고 봤어요. 가서 볼까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잘 보세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땠냐? 한번 IT 버블 맞고 확 올라왔죠? 근데 IT 버블 사라지고 작살나죠? 그 이후에 두 번째 랠리가 나왔고,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냐 못 돌파하냐 하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근데 돌파 못했죠? 돌파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바로 금융위기를 얻어 터진 거예요. 빵 넣어 터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와, 이게 진짜로 좀 이제 달성하고 나서 금융위기 맞아가지고 전 저점 이제 이탈되고 큰일 났다 했는데 지금은 보시는 대로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끝인 줄 알았죠? 이게 단 줄 알았죠? 이게 단 줄 알았죠? 어마어마한 랠리였으니까.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자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였죠. 이거를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돼요. 따라서 저는 지금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도 저렇게 급등했지만 한 번 더 미국 시장은 제가 이제 버블이 이미 많이 껴있지만 한 번 더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저점, 미국은 단기적으로 저점이죠. 단기적으로 이제 지지 라인에서 열심히 돈을 풀고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각국이 발표하는 정책들을 좀 믿고요. 그리고 돈을 믿고 돈의 기본 특성 아시죠? 돈을 믿고 지금은 버텨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의견을 드릴게요. 2008년보다 지금 더 심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기사들, 언론들,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난리예요. 지금도 뉴욕대학교 루비니 교수 튀어나와가지고 뭐 어째 저째 계속하고 있죠. 지금 그 사람 그냥 계속하고 있죠. 근데 루비니 교수는요, 여러분. 참고로 이때 있잖아요. 이때 2015년도 2013년도 이때부터 미국 시장 꺼진다 그때부터 폭락한다 했던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요즘에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웃겨요. 사실은 그분이 대단한 분인 거 아시겠지만 너무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눈여겨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에 대해서 내가 사실 저는 그것도 똑같은 생각해요. 점을 보러 가는 것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보러 갔을 때 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거나 이제 뭔가 불안한 거를 갖다가 사실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 얘기보다는 사실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쪽으로 더 이제 심리적으로 꼬이는 그런 어떤 그 기본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론자들의 말은 사실 기억을 못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증시 긍정론자 중에 이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근데 대부분 루비니 교수 이름은 알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나중에 증시 긍정론자 하면은 여러분들 효키라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뭐 많아요. 사실 워렌 버핏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하죠. 결론져서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간을 놓고 위에 때에서 매물대를 한번 털어주고 다시 재도약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지금 탄탄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올 지금 10월 달에 지금 10월 11월 그때 재선을 지금 앞두고 있죠. 절대로 이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시장을 끌어올린 게 뭐였습니까? 결국은 돈이었죠. 경기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괜찮아요. 그리고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파월이 또 돈을 풀었죠. 절대 풀린 돈은 그냥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기본 특성을 습성을 믿으시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자, 우리 이제 들어갈 때 된 것 같아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에 이제 들어온 게 2011년도에 들어왔어요. 2011년 12월 그때 들어와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 제 주변에 있는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실 시점 아니에요. 좀 더 봐야 돼요. 한두 달 정도 더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최저점 라인이 이제 근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사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MSCI 선물 만기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긴 있지만, 이 한국에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슬슬 현금 확보를 추가적으로 좀 더 하시고, 살짝 이제 베팅을 하실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이런 얘기하면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증시가 이제 중간에 정말 이제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한국의 코스피의 적정 지수는 3,000에서 3,500포인트입니다. 이 의견은 제가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나라 시장 밸류로 봤을 때 코스피는 3,000에서 3,500포인트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장에 들어와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조금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버텨나가면은 우리에게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긍정적인 소식 조만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이겨내세요. 아시겠죠?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